지구촌 평화와 윤리 마지막 단원 해외 원조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이다 보니까요,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원조를 자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입장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우리 사회적인 단원에서 배우셨던 로버트 노직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직 선생님은 우리 사회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소유 권리론을 주장하십니다. 소유 권리론을 주장하시면서 내가 정당한 취득, 이전, 양도의 절차를 통해서 얻었던 소유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를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해외 원조의 차원에서 만약에 국가나 다른 기관이 해외 원조를 하라라고 강요한다면, 강제한다면 그거는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침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스스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의무로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윤리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윤리에서는 이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 중에서 그걸 우리가 의무로 보는 입장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무로 보는 관점에서 대표적인 사상가는 의무론자인 칸트죠. 칸트 선생님의 경우에는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 존중, 태도를 세계적으로 좀 확대해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외 원조를 의무의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시는 분은 시머 선생님이신데, 이 시머는 우리가 의무론을 주장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머 선생님은 해외 원조를 해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시머 선생님은 어떤 사상가냐면 공리주의 사상가죠.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시모 선생님은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최대다수 최대 행복에 도달하면 도덕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야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행복을 산출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의무의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특별하게 희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와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희생을 하지 않는 한 자기 소득의 1%에서 5% 사이에 소득 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시모 선생님은 의무론의 관점에서 봅니다. 여기서 의무론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요, 도덕적인 의무예요.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의무론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시모 선생님은 우리 그 환경윤리에서 뭐 얘기하셨냐면 세계 시민주의적 차원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익관심을 지닌 존재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이야기하셨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익관심을 지니고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죠? 존재를 평등하게 고려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익관심을 지닌 아이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보이시고 있으셨죠. 때문에 이 분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시민주의 를 주장하시면서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하시면서 국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나 국내 사람들 도와주는 걸 부조라고 하고요. 해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구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요, 동양의 묵자 선생님의 경애설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국내인지 해외인지의 어떤 국가적인 경계선은 중요하지 않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 주자면 해외 원조의 목적을 시모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증진으로 보았어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전체 인류의 복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봅니다. 그런데 복지를 증진해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요, 모든 빈민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괜찮지만 빈곤을 다 해소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 특히 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다수의 이익은 고려하지만 소수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원조에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싱어 선생님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국가가 나서거나 사회 집단이 나서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공리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개인에서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에 조금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어는 이런 공리주의적인 맥락과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접근하고 있으시면서 도덕적인 의무로 바라보고 있으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롤스 선생님. 롤스 선생님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무론적인 관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죠. 롤스 선생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주의적인 관점이 뭐냐 이러신다면 롤스는 국제사회가 이렇게 잘 구성되어야 하는 어떤 그 이상향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의의 원칙이 국제사회에도 적용이 되어서 모든 그 나라가 정의로운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가 모든 나라가 국제사회의 국제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어떤 정의로운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를 도와주어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어날 때 내가 정의로운 국가나 그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태어나는 것을 내가 선택하거나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롤스 선생님에게 있어서의 원조의 주체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롤스는 일단 사회를 크게 5가지, 4가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 사회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굉장히 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 다소 정의 원칙이 조금 부족하지만 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이 두 사회를 묶어서 우리가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 원칙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바뀔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있어요. 이런 국가는 원조가 대상이 되어지는 국가로서 고통받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국가는 정의 원칙이 지켜지지도 않으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을 이제 우리가 무법 국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원조를 해야 하는 주체는 질서정연한 국가예요. 질서정연한 국가 혹은 질서정연한 사회 이렇게 얘기하고요. 질서정연한 사회나 국가는 원조의 주체이지 원조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원조의 그럼 대상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일까 아닐까 물어보신다면 원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정의전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무법국가는 정의전쟁이 대상이 되어지는 국가이지 원조의 대상이 되어지는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 지원을 해주고 원조를 해주면 이들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법국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조의 방법. 원조의 방법은요, 첫 번째 정의의 원칙을 기준으로 원조를 하셔야 됩니다. 정의의 원칙을 적용해서 모든 국가가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진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정의의 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등의 원칙의 경우에는 사회마다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걸 기준으로 원조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의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임의로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른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정치, 문화, 제도적 차원에서 원조를 해서 그 나라를 정의로운 정치 체제로 만들어 주는 것을 이 롤스 선생님은 원조의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조의 중단 시점이라고 하는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롤스는 가난함, 빈민 이런 것들, 복지 수준의 향상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치 체제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조의 중단 시점, 정치 체제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원조를 지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원조가 되어지는 어떤 존재는 질서정연한 국가에,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어떤 원조가 조금 더 원조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원조를 허용하기는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대 빈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롤스는 빈곤 자체가 원조의 목적은 아니에요. 원조의 목적은 아니지만 절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정치 문화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것이 바른 어떤 정치 체제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원조를 해야 되는데, 절대 빈곤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대 빈곤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원조의 어떤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원조를 주장을 하고 있으신 롤스까지 우리가 알아보셨고요. 원조까지 해서 우리가 생활과 윤리의 단원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원조와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 프린트 64페이지에 롤스와 관련된 사회의 구분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롤스 선생님과 싱어 선생님을 비교할 수 있는 표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프린트를 꼭 참고하시고 프린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롤스와 싱어를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